8.15 특집이라고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구독 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신민회의 간소화한 이야기입니다. 서론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차례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독립을 투쟁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조직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독립선언, 정부 구성, 법의 제정 등 크고 작은 활동들이 후대 세대의 공부와 연구 거리가 되고 있으며 국민 정신의 핵심 원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직의 핵심 사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의 배경.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고조되던 독립염원의 한창 시기에 결성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초기 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3.1 운동 이후 한층 더 강력한 독립 의지를 부여받아 완성된 조직입니다. 2.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 임시정부의 시작은 독립선언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를 이끌던 주요한 인물들은 이승만, 김구, 안창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집권을 이어가며 한반도의 독립운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정치, 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 정부체제 및 법의 제정.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주의에 의해 체제로 구성되었고 독립을 위한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도의 기본 원칙은 대한민국은 독립한 국가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4. 독립군의 구성과 해외 독립운동. 임시정부는 독립군을 창설하여 군사투쟁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독립운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독립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였으며 미국, 중국, 프랑스 등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임시정부의 활동 지원과 독려. 임시정부는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국선교회와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조선전쟁유사기금과 민족자금 등을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 국내 활동과 협력. 뿌리를 둔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된 독립운동 단체들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일컬어 독립협력체라고 부르곤 합니다. 7.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ROL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독립의 최종 승리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성된 정치, 군사, 사회 지식과 정보들이 국가 건립을 위한 기본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목표의 성취.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하에 새로운 정부를 국내에 세웠습니다. 임시정부의 세운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가치. 임시정부를 통해 전해지는 독립운동의 성격과 실천력은 후대에게 큰 교훈과 자결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즉, 결론. 각종 어려움을 감내하며 승전의 기운을 보여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인간의 발전 역사의 주역임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방식이 영원한 독립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후대에게 올바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철원광복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을 탈출한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처음 만든 국경일이에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은 광복 이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차례 독립운동을 시도했고 그중 하나가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당시 일본에 의해 금지되었던 조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협력하여 조금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재미있는 사실 중의 하나입니다. 2. 신민회의 역사와 주요 활동. 신민회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신민회는 만주와 조선 반도에서 활동했으며 대한독립군의 조직화, 총선거 등 독립에 대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2. 해외 독립운동과 국제인식. 신민회는 해외 독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협력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한인총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해외 한인사회를 조직하였다. 3. 일본의 권력에 대한 반항과 대한독립군 조직.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여 일본군과 경찰 등 강권력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고 민중을 일으켰다. 이는 대한독립군의 조직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4. 신민회의 활동 진작과 일본의 선동. 일본군의 검문과 선동, 그리고 수사 등이 신민회의 활동 진작을 방해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신민회는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격동기의 무형문화재가 될 만큼 중요한 역할. 신민회는 격동기의 무형문화재에 담길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신민회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남았다. 광복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립과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6. 비교적 무명한 조직. 신민회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에서도 비교적 무명한 조직 중 하나일 뿐이다. 일본의 검문과 선동, 그리고 수사 등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 7. 독립운동 전체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조직. 그러나 대한민국 독립운동 전체의 역사를 볼 때 신민회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인해 독립운동은 국민들에게 더 강력한 힘을 얻었다. 8.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을 통한 축적. 이제는 신민회의 활동과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축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9. 신민회의 활동에서 얻은 교훈. 우리는 신민회와 같이 끈기와 헌신으로 역사에 남길 만한 가치 있는 활동을 전개했던 조직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독립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세에 대한 어깨 너머로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 칼럼의 결론. 신민회의 활동과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운동이 얼마나 팔마에 담긴 도전과 끈기로 이루어졌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노력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파이팅 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독립 이후의 내용은 정치적인 것이 많아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후의 역사적인 사실은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니 개인 의견의 차이를 서로 존중했으면 하네요. 이상 8.15 특집 끝 구독 종료.